안녕하세요. 유여혜의 세상 브리핑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욕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방송 도중에 욕을 20번 이상 사용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모욕죄. 그런데요, 뭐가 모욕이고 뭐가 명예훼손일까요? 근데 오늘은 명예훼손 부분은 자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까지 들어가면요,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모욕죄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법을 하는 사람이 이게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왜냐면 아니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한 게 왜 욕일까? 근데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하면 욕이 아니래요. 모욕죄가 아니래요. 그러면 대머리가 아닌 사람 보고 대머리라고 하면 욕일까요? 그것도 욕이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은 대머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머리가 약간 이렇게 테두리 두른 사람한테 대머리라고 하면 욕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어렵죠. 그럼 대머리는 어디서부터 대머리일까요?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양옆에 없으면 대머리일까요? 양옆에 있고 가운데 없으면 대머리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모욕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욕죄 고소가 10년 전보다 13.5배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고소 남발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모욕죄로요. 고소, 신고가 13.5배가 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에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왜 글 쓰는 그런 창에다가 이 욕을 하면 제가 방송에 이게 걸릴 것 같아요. 뭐 CX 노마라고 한 거예요. C분이 막 그거 말고요. 발음을 좀 더 바꿔서. 하여튼 그렇게 욕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연락이 와서 이리 와라, 합의서를 쓰자. 왜냐면 모욕죄는요, 내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고요, 내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친고죄가 뭐냐고요? 친고죄는요, 친히 내가 걸어가서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받는 게 친고죄예요. 쉽죠? 외우기. 자, 너무 쉽게 설명해서 수준을 높여달라고요. 단어가 많이 나오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 쉽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50만 원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시 무슨 노마 하고 단어 몇 개 쓰고 50만 원. 진짜 쉽죠? 아니 쉬운 게 아니라 돈 나가기 쉽죠?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욕을 했으니까 모욕죄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봐요. 이것이 재판이 되면은 모욕죄가 성립 안 될 수가 있어요. 재판까지 가면. 근데 재판 과정이 한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말한 건 확실하고 상대가 나를 고소했고 와서 합의만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합의금을 내고 고소를 취하시켜달라고 빌리게 되는 거죠. 욕할 때는 신나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때 미쳤나봐요. 정신이 좀 나가서 하면서 돈 주고 비굴하게 흡수하고, 그게 바로 욕이에요. 욕은 입에서 튀어나간 순간 돈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고소가 급증하고 있는데 요즘요 스마트폰 그리고 뭐 인터넷 등등에 댓글 다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댓글에 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 탤런트 여자분 고소 여왕 아시죠? 남자 게이머하고 결혼했던 그분인데요. 그분이 다 고소를 하니까요, 거기에는 댓글이 다 칭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도 댓글에 욕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근데 가끔 그 욕이 자극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눈에는 내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하고 반성이 되기도 하고 더 이렇게 촉매제, 채찍이 되기도 해요. 근데 채찍은요, 뭐 달리는 말도 맞으면 더 빨리는 달리겠지만 맞을 때는 아프잖아요. 댓글이 아프게 써져 있으면 아파요. 근데 그걸 고소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순간 상처받고 그냥 끝이 나요. 근데 고소왕이 몇 명 있죠. 강 무슨 변호사, 고소왕 변호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탤런트들 중에서 고소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가요, 자,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그는 들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욕이다. 이게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모욕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표현한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그 방송이 네 꼬라지가 말이 아니어서 욕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표현을 한 거야. 나는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해. 나는 입이 거칠어서 나는 있잖아 쌍욕을 써야지만 말이 돼. 난 무식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쓴 표현이에요. 나는 워낙 말을 고상하게 써서 말을 이쁘게 써. 그것도 그 사람 표현이고요. 근데 그 표현이 내가 느끼기에 굉장히 불쾌하다고 해서 모욕죄로 바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견이 있고요. 남의 생각을 그렇게 남의 얘기를 그렇게 가서 욕을 쓰는 것은 무조건 모욕죄야 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쓰면은 그러면 모욕죄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IC 풋. 뭔지 알죠? 제가 말을 참 할 수 없어서. 그거는 욕이죠, 욕. IC 풋이라고 한 것은 모욕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누구누구 IC 풋 하면 모욕죄가 돼요. 그럼 여기서 힌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김 PD가 있어요. 근데 김 PD가 너무 저한테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김 PD IC 풋 이러면 모욕죄 성립된 거예요. 김 PD에 대해서. 근데 제가요 김 PD한테 화가 났지만 김 PD 쪽을 이렇게 한번 쳐다본 다음에 이런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IC 풋 이거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에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좋은 거 가르쳐 드렸죠.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판례가 엇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구를 지칭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욕 듣는 상대는 꼭 녹음을 하거든요. 그럼 앞에 야 뭐뭐야 어쩌고 저쩌고 뒤에 욕이 들어가면 모욕죄. 앞에 말이 없으면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오니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모욕죄인가요?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잡고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경찰을 잡고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까지 또 턱 가중이 턱 돼서요. 이게 모욕죄가 새끼를 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법이 참 나는 법 앞에서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나는 법이 없어도 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나는 법이 없어도 되는데요. 법은 나를 감시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법을 어길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모욕죄가요. 정말 누구 앞에서 또 하나 힌트. 귀에 대고 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 귀에 대고 야 이씨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딱 걸어가면 모욕죄가 안 돼요. 공연성이 없죠. 아무도 안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만 그 사람만 들으면 근데 그게 더 기분 안 나빠. 그거 나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제 귀에 탁 다가오고 되게 다정하게 귀에다 대고 쏙쏙쏙 하는데 그게 욕이면 그게 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전 그게 더 모욕죄 같거든요? 더 모욕스러울까? 제 귀에다가 대고 집중적으로 투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 포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욕죄 부분이 정비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해아라고 댓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문해아. 근데 아까 제가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하면은 모욕죄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진짜 대머리니까. 그러면 봐봐요. 문해아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 문해아라는 단어를 써도 그거는 벌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모욕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야 너 너 뇌 없냐? 문해냐? 이렇게 해도 그 사람 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난 뇌가 있으니까 이러고 갈 부분인데 그 고소를 하니까 모욕죄가 성립됐어요.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모욕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야, 쟤 문해아야 라고 전파하면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닌데 저만 헷갈리나요?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 게 모욕죄예요. 정말로. 그래서
명예훼손까지 들어가면 오늘 너무 헷갈려요. 다음에 모욕죄와 명예훼손 한 번에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모욕죄까지만이에요. 명예훼손까지 들어오면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아마 이럴 거예요. 너무 헷갈린다. 법이 헷갈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법 중에서요, 금고와 징역도 없어져야 될, 그러니까 우리는 징역도 있고 금고도 있어요. 금고는 교도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고요. 징역은 교도소에 앉아서 있다가 나가서 노역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거든요. 외국은 무조건 다 징역인데 우리나라만 금고와 징역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법이 너무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세분화가 어떤 세분화냐면요, 누군가의 특정 대상을 좀 존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그래서 모욕죄가 이렇게 인터넷 댓글을 모욕죄로 인정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잖아요. 실명제로 해라고 했다가 해라고가 아니죠. 사투리다. 실명제로 하라고 했다가 또 본인의 실명 안 쓰고 인터넷 가명을 써도 된다고 했다가 너무 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걱정되면 댓글 지워버리면 돼요. 댓글 못 쓰게. 근데 더 웃긴 것은 여기에 또 잊혀질 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댓글을 썼다가 지워주세요 하면 지워도 주고, 자발적인 지우는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의 댓글을 썼는데 저는 저런 댓글 원하지 않아요, 지워주세요 하면 지워도 주거든요. 이렇게까지 왜 할까?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항상 성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면 모욕죄로 또 안 본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회적 평가 저하, 그 문외한은 저하됩니까? 그래서 저는 모욕죄는 이제 없어져야 될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쉽게 없어지지가 않겠죠. 너 나를 모욕했어. 그 영화에 그런 거 있었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모욕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없어지기가 지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모욕인지도 기준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댓글이냐 표현의 자유냐도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댓글을 주세요. 무슨 댓글? 나는 모욕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정말 모욕죄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욕하지 않게 입에 자크를 달아버리게 라고 써주세요. 저는 사실상 모욕죄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댓글 나쁜 거 안 생기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브리핑은요, 정답이 없고요, 항상 이렇게 열어두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전 모욕죄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가 너무 강화되는 것도 반대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자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요, 흡연권과 혐연권이에요. 난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난 담배 연기가 너무 싫어요. 두 견해를 부딪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유령의사, 유령수술입니다. 뭐냐고요? 내가 마취가 돼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떴더니 간호사가 수술을 하는 건 너무 심하다. 내가 수술 받기로 하는 의사는 A예요. 근데 A는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마취가 살짝 깨서 눈을 떴더니 전혀 모르는 B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령의사, 유령수술 부분입니다. 재밌는 주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7회까지는 유령의사, 유령수술이고요. 그 다음 주제는 더 재밌는 주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법으로 풀고자 하는 재밌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법은 이렇게 닫고 있죠. 이렇다.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을 이렇게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법 돌려보기, 법 까보기. 저 한때 별명이 모두깍이었어요. 다 까버린다고요. 그래서 법 비틀어보기. 뭐 유여의 세상 브리핑은 좀 우아한 제목이고요. 옆에다가 부제, 돌려서 까기, 돌려보기, 늘려보기. 황정수 소장님이 세상 브리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부제, 돌려보기, 늘려보기, 그리고 찌그려보기, 그리고 비틀어보기라고 달겠습니다. 주제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댓글에 비방글 쓰지 말아주세요. 저 되게 소심해요. 완전 소심하니까. 좋은 글 보면서 캡처 다 해서 저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김기사고 김PD고 무조건 김이에요. 원래 김기사잖아요. 카카오 김기사. 그리고 PD도 김PD. 남편은 김남편. 김남편. 남편은